누구나 행복한 삶을 꿈꿉니다. 아니, 적어도 불행하고 비참한 삶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인정받는 행동을 하며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바람직한 행동으로 보이지만 사실 알고 보면 의외로 불행을 초래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오늘은 의외로 불행을 일으키는 3가지 행동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1. 되고 싶은 내가 아닌 되어야 하는 나를 추구하는 것. 우리 안에는 크게 3개의 내가 존재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현실 속의 나, 되고자 열망하는 이상적인 나, 그리고 되어야만 하는 당위적인 나. 모든 사람은 일단 있는 그대로의 나의 상태에 있는데요. 현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은 되고 싶은 이상적인 내가 아닌 되어야 하는 나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되어야 하는 나의 특징은 자신의 진정한 본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남에게 인정받기 위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자아를 실현하고 진정으로 원하는 일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사회적으로 권장되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되어야 하는 당위적인 나의 세부적 특성으로는 성실하다, 정직하다, 자기 절제를 잘한다, 검소하다와 같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중에 정작 삶에서 기쁨과 의미, 보람을 느끼는 사람은 찾기 힘듭니다. 늘 불안과 초조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자신의 본래 모습을 감추고 남에게 인정받기 위한 가면을 쓴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매사에 최선을 다해도 남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드는 순간 여러 부정적인 감정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평생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즉 자신의 행복과 불행을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 맡기는 셈입니다. 젊은 나이에는 그럭저럭 버티고 견디며 살아갈 수 있을지 몰라도 나이가 들수록 점점 삶이 피폐해지고 힘겹게 느낍니다. 늘 불만족과 걱정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자신의 삶은 당연히 자신이 주도해야 합니다. 되어야 하는 나보다는 되고 싶은 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사회적으로 최소한의 범위에서는 되어야 하는 내가 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것들을 제외하고는 되고 싶은 이상적인 나를 추구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되고 싶은 이상적 자기의 특성에는 창의적이다, 책임감이 있다, 예술적 감각이 뛰어나다, 운동신경이 좋다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특정 연구의 조사 결과 삶에서 만족과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되어야 하는 내가 아닌 되고 싶은 이상적인 나를 추구하는 사람들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조사의 결과는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살아가기보다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때 행복이 찾아온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역할, 의무, 조심, 경계로 대표되는 당위적 나의 브레이크보다는 꿈, 비전, 이상, 열망으로 대표되는 이상적인 나라는 엔진을 달고 전진하는 사람에게 행복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첼리스트 요요마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9세 때 뉴욕에서 독주회를 했다. 완벽하게 연주하고 싶었고 1년을 준비한 무대였다. 연주회가 시작됐고 모든 것이 잘 흘러가고 있었다. 그런데 불현듯 지루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살아있지 않은 듯한 기분이었다. 완벽해야 한다는 마음이 문제였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들릴까만을 생각했었다. 나는 이때를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하고 싶다로 바꾼 순간으로 부른다. 완벽해야만 한다가 아니라 완벽해지고 싶다, 즐기고 싶다라고 생각을 바꾸면서 나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었다. 2. 경험보다 소유를 추구하는 것. 경제학자 리처드 이스털리는 한 사회 내에서 부자가 가난한 사람보다 행복한 것은 맞지만 한 사회의 부가 일정 기간 증가하더라도 그 사회 전체의 행복 수준이 비례해서 증가하지는 않는 역설적인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을 이스털린 역설이라 부릅니다. 실제로 소득의 증가가 행복의 증가로 잘 연결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게 개인의 소비 행태입니다. 소비는 소유물을 사는 소비와 경험을 사는 소비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 소유를 위한 소비란 소비의 결과물로 물건이 생기는 것을 의미하고, 경험을 위한 소비란 소비의 결과물로 물건이 아닌 경험과 추억이 생기는 소비를 말합니다. 이런 구분을 바탕으로 소비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한 다수 연구에 따르면 소유 소비보다는 경험 소비가 행복에 미치는 힘이 단연 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늘어나도 비례해서 행복함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경험을 사는 데는 인색하고 행복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소유를 늘리는 데 집중하기 때문인 셈입니다. 경험을 산다는 것은 하고 싶은 일이나 취미에 투자하는 것, 여행을 가는 것, 좋은 사람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소유보다는 경험을 사는 사람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소유를 사더라도 그 소유가 제공하는 경험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경험보다는 소유를 사는 사람입니다. 사는 것이 달라지면 사는 것도 달라진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불행한 사람들은 소유를 사고 행복한 사람들은 경험을 삽니다. 3. 인생은 긴 마라톤과 같다고 생각하며 사는 것. 인생을 길다고 여기며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삶과 시간의 소중함을 모르니 시간을 물처럼 펑펑 낭비합니다. 삶이 길다고 생각할수록 시간을 의미 없이 보내며 무슨 일에든 대강대강 건성으로 합니다.
시간이 많을수록 기회가 계속 주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인생을 허망하게 느낍니다. 나이는 먹었는데 정작 삶에서 이룬 것도 없고 그 어떤 보람과 행복도 찾기 힘든 그야말로 소모적인 인생을 살았다고 느끼기에 십상입니다. 야구에는 수비 시프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비를 할 때 상대 타자의 타구 통기에 따라 혹은 상대의 작전 여부에 따라 정상적인 수비 위치를 바꿔 이를 막아낼 확률이 높은 곳에 수비수를 배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야구에 시프트가 있다면 우리 인생의 골목골목에도 시프트가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게임의 감독인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에게 일어날 변화를 간파하여 그것에 맞게 우리의 생각과 목표와 감정을 맞추어 나갑니다. 적절한 타이밍에 시프트를 구사하는 것이 야구의 재미를 더해주는 것처럼 나이 들에 따라 적절한 시프트를 사용하는 것 역시 인생이라는 게임에 흥미를 더해주게 되죠.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어느 순간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짧다는 자각을 갖게 됩니다. 죽음이라는 문제는 추상적 관념이 아니라 또렷한 감각으로 생생하게 경험하게 되는 실존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비로소 철들게 만들고 나라는 좁은 세계에 머물러 있던 인식을 자연과 우주와 인류 보편의 세계로 확장시키는 전환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인식의 시프트와 함께 우리의 심리 상태 또한 근본적인 시프트를 경험하게 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자각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범위, 우리가 하는 일 등을 대폭 축소하게 만듭니다. 불필요한 만남은 자제하고 꼭 필요한 만남, 필요한 일에 집중하게 됩니다. 마치 야구에서의 시프트처럼 포기할 공간은 포기하고 확률이 높은 곳에 수비수를 배치하여 집중하는 것처럼 말이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자각은 감정의 시프트도 만들어냅니다. 즐거워도 마냥 즐거운 것이 아닙니다. 기뻐도 마냥 기쁘지만은 않고 슬퍼도 그저 슬픈 것만은 아닙니다. 즐거움과 슬픔이 교차하는 애틋한 감정을 느끼는데 이건 감정의 촉이 무뎌져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의식이 나이에 따라 적절하게 시프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작가가 된다고 합니다. 살아오면서 경험과 이야기 소재가 다양해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은 우리 삶의 무게중심을 재미로부터 의미로 옮겨가게 만들기 때문이죠. 일상의 모든 행위에서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세상에 우연으로 이루어진 것은 없으며 무한히 얽히고 설킨 사건과 인연을 통해 지금의 내가 존재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자기 이야기를 쓰고 싶다는 생각이 일어나고 무심코 지나쳤던 일상의 풍경들이 정지화면처럼 하나씩 천천히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인생은 하나의 스토리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를 음미하고 소소한 즐거움을 발견하는 삶은 변화하는 타구의 방향을 정확히 포착하여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적절하게 시프트하는 명감독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에게서 우리는 큰 위로와 지혜를 얻습니다. 인생을 무한히 길다고 여기지 않고 죽음을 의식하며 살고 있기에 그런 삶의 품격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의외로 불행을 일으키는 우리의 세 가지 행동에 관해 이야기해보았습니다. 또한 그런 인식과 행동에서 벗어나 행복한 인생, 좋은 인생을 만들어가는 법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정리해보면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살아가기보다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때 행복이 찾아옵니다. 따라서 되어야 하는 나보다 되고 싶은 나를 추구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행복해지려면 소유보다는 경험을 추구해야 합니다. 소유물을 늘리는 행동은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닫고 늘 죽음을 인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인생의 소소한 즐거움을 발견하게 되고 행복하면서 품격 있는 좋은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알베르트 슈바이처는 삶을 바라보는 인간의 방식이 그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실천함으로써 좋은 기분을 느껴보시고 삶에 대한 만족이란 어떤 것인지, 삶의 의미는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는 행복하고 좋은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책갈피였습니다. 당신의 성공과 행복을 응원합니다.